한여름 오후 옥탑방은 찜통처럼 달궈져 있었다. 책상 위에 엎드려 있던 하진은 결국 연필을 내려놓았다. 아무리 문제를 풀어보려 해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바깥 세상은 여름방학이라고 들떠 있을 텐데 이곳만 계절과 단절된 듯 고요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릴 때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하진은 무심히 고개를 들었다.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걸음이었다. 창문 너머로 나타난 세연의 모습은 그동안 하진이 알고 있던 그녀와는 전혀 달랐다. 늘 무채색 앞치마 차림으로만 보던 그녀가 오늘은 얇은 셔츠에 가벼운 린넨 바지를 입고 있었다. 햇빛이 비치자 천 너머로 그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드러났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미묘한 향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빨랫줄에 셔츠를 걸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작은 소리조차 이곳에서는 낯설게 들렸다. 하진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멈췄다. 책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가락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세연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느리게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땀에 젖은 목선이 햇살에 반짝였고 바람에 젖은 셔츠가 가볍게 살결에 붙었다 떨어졌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그는 눈을 돌렸지만 시선은 다시 제멋대로 그녀를 쫓았다. 세연이 빨래를 다 널고 돌아서는 순간 시선이 스치듯 마주쳤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묘하게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심장이 둔탁하게 뛰었다. 하진은 갑작스레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고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다. 콜라캔을 잡아드는 동안에도 그녀의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잠시 후 세연이 옥탑 계단을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지나치게 천천했고 이상하리만큼 여운이 길게 남았다. 방 안 공기가 이전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른 듯 했다. 선풍기 날개가 삐걱거리며 돌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건 바람처럼 스친 향기와 한순간의 눈빛이었다. 하진은 다시 책상에 앉았지만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숨죽인 듯 고요한 방 안, 창밖에서 흘러들어오는 햇빛만이 묘하게 금빛으로 번들거렸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그녀의 뒷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이곳의 시간이 그녀를 위해 멈춰 있었던 것처럼. 그날 이후 하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연필 끝은 항상 멈춰 있었고 페이지를 넘기던 손가락은 어느새 멍하니 공중을 헤매곤 했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건 세연의 뒷모습이었다. 옅은 향기, 햇살에 반짝이던 땀방울, 미묘하게 스치던 눈빛.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단지 한 번 스쳤을 뿐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하게 느껴졌다. 이상할 정도로 그날 이후로는 그녀의 기척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며칠 후 낮게 끓는 듯한 더위가 내려앉은 오후였다.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던 하진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빨래 바구니도 없었다. 세연은 맨손으로 옥상에 올라와 하진의 방 근처에 잠시 서더니 계단 난간에 팔꿈치를 걸친 채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 머리를 높게 묶어 올렸는데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이 햇빛에 반짝거렸다. 그 모습은 단순히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하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세연은 무심하게 시선을 돌려 창가에 앉아있던 하진을 보았다. 눈이 마주친 순간 짧게 웃듯 입꼬리를 올리고는 그대로 하진의 방문을 쓱 열고 들어왔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거절할 틈조차 없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정지한 듯 고요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천천히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가느다란 팔목을 무릎 위에 걸치고는 마치 아주 오래 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편안한 표정이었다. 하진은 콜라캔을 하나 건넸다. 그녀의 손끝이 스치자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세연은 캔을 열며 무심하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너무 낮고 부드러워서 방 안에 남아있는 열기와 섞여 묘한 울림을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콜라를 마시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진은 눈을 돌리려 했지만 시선은 다시 제멋대로 그녀의 옆얼굴을 쫓았다. 햇빛에 물든 눈썹과 코선, 땀에 젖어 살짝 달라붙은 셔츠 천 아래로 드러나는 매끄러운 곡선이 시야에 자꾸 걸렸다. 세연은 아무 말 없이 캔을 내려놓고 그저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 한숨은 지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이상하게 풀려 있었다. 순간 방 안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고 세연은 그 침묵을 깨지 않았다. 단지 무심한 척 하면서도 자꾸만 하진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그 거리감이 한순간 무너질 듯 위태로웠다. 그녀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발자국 소리가 이상할 만큼 길게 이어졌다. 하진은 한참 동안 그대로 굳어 있었다. 방 안은 이전보다 더 뜨거워져 있었고 선풍기는 계속 삐걱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은 말 한마디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모든 말보다 더 깊게 가슴속에 박혔다. 그날 밤 책을 펴고 앉아 있어도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진은 자신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뛰고 숨이 얕아졌다. 그건 단순한 설렘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천천히 균열을 내며 깨어나는 소리 같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옥탑방은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낮 동안 쌓인 열기가 벽에 스며 있다가 밤이 되면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 나왔다. 하진은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책상 위에 앉아 있다가 결국 몸을 뒤척이며 침대에 누웠다. 눈꺼풀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뇌리엔 계속 세연의 모습이 맴돌았다. 햇빛에 번들거리던 목선, 창가에 앉아있던 그 옆얼굴, 말없이 숨을 내쉬던 순간의 분위기. 그 장면들이 아무런 소리도 없이 반복되며 뇌 속을 지배했다. 그렇게 뒤척이던 어느 새벽 아래층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닫히는 소리였다. 이 시간에 하진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다. 이어지는 발자국 소리는 낯설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몇 걸음 옮기다 멈추고 다시 몇 걸음 옮기다 또 멈췄다. 그리고 잠시 후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발자국 소리가 이어졌다. 너무 느리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선명했다. 하진의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울렸다. 문 앞에 섰던 발소리가 멈췄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세연이었다. 그녀는 낮보다 한층 풀어진 모습으로 서 있었다. 머리는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가벼운 가디건을 걸쳤지만 안에는 얇은 슬립 원피스뿐이었다. 땀에 젖은 듯한 머리카락 사이로 아주 희미한 향수가 공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창가 쪽에 걸터 앉았다. 하진은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연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숨을 내쉬듯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어딘가 금이 간 듯 부드럽게 갈라져 있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지만 하진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건 이유를 묻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걸. 그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걸. 세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옅은 바람이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리고 그 향기가 방 안 공기와 섞이며 천천히 스며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세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하진을 바라보았다.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선풍기의 삐걱거림도 멀리서 들려오던 차 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다. 그녀의 눈빛은 낮에 봤던 것과 전혀 달랐다. 조심스럽게 감추던 벽이 모두 내려간 듯한 나직한 체념 같은 빛이었다.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연도 말하지 않았다. 단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만이 방 안에 남았다. 그 시선 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세연은 한동안 그저 조용히 하진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천천히 떨궜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녀는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아주 작게 흘리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디건 깃을 고쳐 여몄다. 그러나 그 사소한 움직임마저도 하진의 시야에는 이상하리만큼 느리게 보였다. 마치 방 안의 시간만 따로 늘어진 것처럼. 그는 숨을 삼키며 눈을 깜빡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세연은 조용히 일어나 방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다. 오래된 책상, 벽에 붙은 낡은 포스트잇, 구석에 쌓인 참고서 더미, 그리고 창문 틈으로 흘러드는 도시의 가로등 불빛. 그녀의 시선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 평범한 물건들조차 묘하게 낯설어 보였다. 그녀는 창가에 놓인 작은 선풍기 쪽으로 걸음을 옮기더니 바람을 얼굴에 잠깐 쐬었다.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날렸다. 방 안에 은근한 바람이 돌았지만 공기는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오른 듯 했다. 하진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이 왜 움직이지 못하는지, 왜 말 한마디 꺼낼 용기조차 없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다만 세연이 머무는 그 몇 걸음의 거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생각은 동시에 이상할 만큼 달콤하게 느껴졌다. 세연은 선풍기를 끄고 다시 창가로 돌아왔다. 이번엔 등을 창틀에 기대고 서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려 그녀의 어깨와 쇄골을 은빛으로 감쌌다. 그 모습은 낮에 봤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도 아니었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웃던 사람도 아니었다. 마치 낯선 세계에서 잠시 이곳에 들른 이방인처럼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그 숨소리가 방 안을 아주 은근하게 울렸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것은 사과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으며 설명도 아니었다. 다만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을 아주 조용히 내보이는 몸짓 같았다. 하진은 그 순간 이곳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지금 이 방에 있는 건 시험 공부에 지친 수험생과 외로운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금 서로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두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얇았고 지금 막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세연은 잠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보는 듯 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빛이었다. 무언가에 오래 지쳐버린 사람의 시선 같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더니 작게 숨을 내쉬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았다. 하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가 곧바로 등을 붙이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조금만 더 다가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깜빡였지만 그 생각마저 점점 흐려졌다. 방 안은 작았고 둘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세연의 팔꿈치가 가볍게 그의 무릎에 스쳤다. 그 순간 하진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 미세한 접촉을 전혀 피하려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만 해도 이 고요한 균형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하진은 숨소리조차 억지로 누르며 앉아 있었다. 세연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방 안을 둘러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 웃음은 낮에 봤던 것과 달랐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었고 남에게 보여주려는 웃음도 아니었다. 단지 오래 묵혀있던 감정이 한순간 스쳐나온 것 같았다. 그 미소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강렬했다. 그녀는 다리를 살짝 옆으로 돌려 앉았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공기가 흔들렸다. 창문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멀게 들려오고 있었다. 한여름 밤의 소음이었지만 그 순간엔 마치 방 안에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세연은 다시 한번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손잡이를 잡은 그녀가 잠시 멈춰 서 있었다. 뒷모습만 보였는데도 하진은 그녀가 아주 미세하게 떨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혔다. 발자국 소리는 천천히 계단 아래로 사라졌다. 방 안엔 다시 선풍기 삐걱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하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앉아 있었다. 그의 가슴은 아직도 요동치고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 방의 공기와 하진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며칠 뒤 한낮에 햇볕이 유리창을 뜨겁게 때리던 오후였다. 하진은 책상에 앉아 펜을 쥔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글자를 눈으로 따라가려 해도 머릿속에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다. 펜끝은 종이 위에 멈춰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따금 바람이 불면 창문 틈새로 먼지가 날려 들어왔고 햇빛에 반짝이는 그 입자들을 눈으로 쫓다가 그는 또다시 집중력을 잃었다.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소리였다. 하진의 어깨가 본능적으로 굳었다. 그는 책상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귀만 곤두세웠다. 발자국 소리는 일정하게 이어졌고 계단을 오르는 리듬이 너무도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또렷했다. 순간 문이 가볍게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렸다.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살짝 열리며 그 틈 사이로 세연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녀는 가벼운 민소매 블라우스에 얇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묶었는지 몇 가닥이 목덜미에 붙어 있었다. 햇빛에 반짝이며 떨어지는 땀방울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 손에는 작은 아이스 커피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시원한 물수건이 들려 있었다. 세연은 자연스럽게 하진 책상 위에 물수건을 툭 내려놓았다. 덥죠? 여기 위는 밑층보다 훨씬 뜨거워 보여요. 그녀는 의자 하나를 당겨 앉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선풍기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바람을 맞은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단정했지만 어쩐지 그 느림이 하진의 시선을 계속 끌었다. 하진은 무슨 말을 하려다 입술만 달싹였다. 세연은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차가운 물방울이 컵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시선을 창가 쪽으로 돌렸다. 창밖에 매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침묵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아슬아슬했다. 하진은 자신이 점점 이상한 경계에 서 있다는 걸 느꼈다. 아주 얇은 선 위에 발끝만 걸친 듯한 감각이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 방 안의 공기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 세연은 한참 후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멍하니 흐려 있었다. 무언가 오래 억눌러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가볍게 웃었고
그 웃음이 아주 천천히 번졌다. 요즘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웃는 것도 잊은 것 같아서. 그 말은 아주 가볍게 흘려보낸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방 안에 오래 남았다. 하지는 그 순간 자신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주인집 며느리라고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규칙과 시선 속에만 묶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좁은 옥탑방 안에서 그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세연은 거의 매일같이 옥탑방에 올라왔다. 핑계는 늘 그럴듯했다. 햇빛에 말려야 한다는 이불, 바람 좀 쐬고 싶다는 말, 갑자기 결린 어깨를 주물러 달라는 부탁까지. 하지는 처음엔 무심한 척하려 애썼다. 책상에 시선을 받고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오르는 순간부터 이미 집중은 무너져 있었다. 펜을 쥔 손가락은 허공을 긋기만 했고 책장 위의 문장들은 전혀 의미를 이루지 못한 채 흐려졌다. 세연은 방 안에 들어오면 언제나 조용했다. 말을 많이 하진 않았고 그저 창가에 앉아 있거나 선풍기 바람을 쐬며 눈을 감았다. 그런 그녀의 고요가 오히려 하진을 흔들었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 참고 있는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이 이 방의 뜨거운 공기와 섞이며 서서히 그를 잠식했다. 어느 날 세연은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올라왔다. 노을이 사라지고 가로등 불빛이 옥상에 번지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해부도 그림에 시선을 멈췄다. 하진이 조심스레 그림을 치우려 손을 뻗자 그녀가 먼저 손가락 끝으로 그 종이를 눌렀다. 이런 걸 보면서 하루 종일 있으면 숨 막히지 않아요?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흐릿했다. 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보다 더 짙게 내려앉은 것 같았다. 세연은 이내 시선을 돌려 창가에 앉았다. 얇은 셔츠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어 매끄러운 곡선을 어렴풋이 드러냈다. 그녀는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고개를 숙였다. 요즘은 그냥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말에 하진의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고 하진은 눈을 떼지 못했다. 이곳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평범했지만 그녀가 앉아있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낯설어졌다. 책, 의자, 바닥, 공기까지도. 마치 이곳이 세연이라는 이름의 작은 세계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세연이 돌아간 뒤에도 하진은 한참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활짝 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더 이상 이 방에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 옥탑방을 공부하는 공간이 아닌 그녀를 기다리는 공간으로 바꾸어 버린 셈이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끝없이 이어졌고 옥탑방은 낮부터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다. 하진은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책장은 거의 넘기지 못했다. 밖이 어두워질수록 마음속엔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차올랐다. 평소 같으면 계단을 오르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시간이 훨씬 지나 있었다.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 생각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휑해진 듯 느껴졌다. 밤이 깊어질 무렵 아래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닫히는 소리, 그리고 아주 느린 발자국. 하진은 숨을 죽였다. 이상할 만큼 조심스럽고 더딘 발걸음이었다. 곧이어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방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다가 이내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세연이었다. 평소보다 젖은 눈동자, 흐트러진 머리카락, 축 늘어진 셔츠. 비를 맞은 듯한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들어왔다.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차가운 비 냄새와
그녀의 체온이 섞여 묘한 온기가 퍼졌다. 세연은 침대 옆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말을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남편 다음 달에도 안 들어온대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엔 기다렸어요. 언젠간 같이 살게 될 거라고. 근데 이젠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방 부서졌다. 눈가에 맺힌 빛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하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단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수건을 건넸다. 세연은 그 수건을 받아 얼굴을 살짝 누르듯 감쌌다. 시어머니는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숨 쉬는 것까지 감시받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수건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천을 천천히 문질렀다. 근데 웃긴 건 나도 요즘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계속해요. 하진은 숨을 삼켰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있던 외로움이 방 안 전체를 뒤덮는 것 같았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때렸고 선풍기는 꺼진 채로 멈춰 있었다. 공기는 고요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뜨거웠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렀다. 그건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너무 오래 억눌러 있던 감정이 같은 온도를 찾아 끌려가는 듯한 기류였다. 세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저 오래 참고 버티던 벽이 하나 무너져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다.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움직일 수도 없었다. 지금 이 방 안에서 단 한 걸음만 더 다가가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게 되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연은 한참 동안 하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천천히 떨궜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손끝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굳어갔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내쉬었다. 그 소리가 작았지만 방 안에 또렷이 울렸다. 하진은 그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멀게 들렸고 방 안은 세상의 시간과 완전히 격리된 듯 고요했다. 세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동작이 지나치게 느려서 그 짧은 순간조차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았다. 목덜미를 타고 떨어진 물방울이 그녀의 어깨선을 따라 흘러내렸다. 하진은 숨을 참았다.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가 곧바로 멈췄다. 아주 얇은 선 하나, 마지막 경계 같은 것이 아직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경계는 방 안의 공기처럼 흐릿해지고 있었다. 세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젖어 있었지만 눈물은 아니었다. 무언가 오래 억눌러 왔던 감정이 천천히 떠오르다 만 것처럼 위태로운 빛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 여기 오면 잠깐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아주 낮았고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들렸다. 하진은 가슴이 저릿하게 죄어오는 걸 느꼈다. 그 순간만큼은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 그를 움직였다. 하진이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등에 닿기 직전 갑자기 아래층에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려 퍼졌다. 둘 다 동시에 몸을 굳혔다. 세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는 소리를 서로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일정한 너무도 익숙한 걸음소리. 세연은 숨을 고르며 가디건을 급히 여몄다. 하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을 집어들었다. 발자국 소리가 옥탑방 문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아래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제야 둘은 동시에 억눌렀던 숨을 내쉬었다.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처음 들어올 때와는 달랐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아주 잠시 멈춰 섰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요. 그리고 문이 닫혔다. 방 안엔 빗소리만 남았다. 하진은 여전히 숨이 가빴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아슬아슬하게 멈춰 선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이 경계는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는 걸. 며칠 동안 세연은 옥탑방에 오지 않았다. 비는 그쳤고 다시 맹렬한 여름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지만 옥탑방은 이상할 만큼 적막했다. 하진은 책상에 앉아 책장을 넘겼지만 글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선풍기 바람이 피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날 밤 세연의 젖은 눈빛과 떨리던 손끝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마치 방 안의 공기 곳곳에 그녀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 갑자기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하지 않은 낮고 거친 남자의 음성이었고 세연의 방 근처에서 둔탁한 소리들이 섞여 나왔다. 하진은 무심한 척 귀를 막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려 오히려 더 잘 들렸다. 그 목소리는 처음이었지만 누군지 단번에 짐작할 수 있었다. 세연의 남편이었다. 이 집에 한 달에 한 번도 들르지 않는다던 그가 갑작스레 돌아온 것이다. 문득 아래층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날카로운 정숙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무언가 심하게 언쟁하는 기색이었지만 단어는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다. 한참 뒤 복도를 울리는 무겁고 빠른 발자국 소리가 세연의 방으로 향했다.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길했다. 다음날 오후 세연이 다시 옥탑방에 올라왔다. 햇빛에 눈이 부실 만큼 밝은 날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엔 힘이 없었고 눈가엔 피로한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바깥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폰을 뒤졌어요. 내 통화 목록 메시지까지 다.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가 누굴 꼬셨다고 했어요. 하숙생 중에 분명히 있다고. 너라고 확신하진 않았지만 거의 눈치챈 것 같아요. 하진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눈빛은 담담했지만 아주 깊은 곳이 무너진 듯한 빛이 깔려 있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을 것 같아요. 매일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벌받듯 사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같이 떠나줄래요? 그 말은 낮고 조용했지만 방 안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제대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세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너무 이기적인 부탁이었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아주 천천히 방을 나갔다.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왠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그날 밤 하진은 거의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다. 책상 위엔 펜도 책도 그대로였고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가방을 열어 옷을 몇 벌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마음은 이미 그녀를 쫓고 있었지만 한 걸음을 떼지 못했다. 결국 해가 떠오르기 직전 그는 조용히 짐을 싸서 옥탑방을 나왔다. 복도는 고요했고 아래층 창문엔 아직 불이 꺼져 있었다. 계단을 내려올 때 그는 문득 뒤를 돌아봤다. 옥탑방 창문에 희미하게 비친 새벽빛 속에서 세연이 서 있었다. 창틀에 몸을 기대고 아주 미세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눈물 같기도 했고 해방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진은 다시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다. 한여름의 공기가 끈적하게 목을 감쌌지만 그의 뒷걸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 골목길 위로 새벽 바람이 불어왔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